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경신일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고요. 경신일주, 저는 묵직한 창과 방패라고 썼어요.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한 저돌성이에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일간과 일지가 모두 같은 오행으로 일 때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여지동의 특징, 자기 기운이 강한 거예요. 비겁이 불룩하니까 이 재성을 극하는 것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운이 약하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경신은 강성한 기운으로 누르거나 누름을 막거나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요. 여튼 자기 주도 스스로 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체계에 불만이 많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돌진형이고 고집이 세죠. 쟁제의 기운이라서 매우 좀 빨리빨리 속전속결이고요. 일지가 신금이니까 매우 결과지향적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또 강성하고 경금이라서 의리도 있고요. 하지만 신금이 청고성, 신고성이라고 하는데요. 고자가 고독할 고자예요. 겉은 강성한데 속은 고독하다, 외롭다 하겠습니다. 지장간은요, 무임경이고요. 편인, 식신, 비견이에요. 비식재 구조라고 해요. 비식재는 내가 인성에 배운 것을 비견을 거쳐서 일에서 먹고 사는 구조인 거예요. 주어가 내가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12운성 걸록이에요. 걸록의 이 록이 녹봉할 때 록인 거예요. 녹봉이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개체로 록을 먹고 사는 게 이 월급을 먹고 사는 게 가장 좋다, 순탄하다라는 거예요. 걸록은 길신이에요. 누구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수성가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꺼운 이런 안정적인 울타리 조직 안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걸록의 대표적인 성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망은 자축이죠. 상관 정인이고요. 정인이 공망이라는 것은 이 공부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진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인성이 포태로 보면 뭐예요? 병목욕으로 들어오거든요. 병목욕은 공부가 이리저리 좀 옮겨 다닐 여지가 높은 거예요. 이 공부 저 공부. 공부가 좀 진득하게 한 길로 가기가 좀 어렵고요. 이 말은 더더욱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이 자수상관이 공망이잖아요. 상관이 공망이면 도리어 박력이 더 넘쳐 보여요.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변동 변화가 잦은데 이것이 공부와 물리면 일관성이 약해지고 공부의 항난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한우물 파세요로 조언할 수 있는 일주가 경신이에요. 직업성은요,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걸록이니까 녹봉, 월급을 먹거나 수수료를 주거나 받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묵직한 이 창과 방패니까 창과 방패 업상, 묵직한 이 쇠를 다루는 업상이 좋은 거예요. 군인, 경찰, 검찰, 스포츠, 또 무역, 운송, 중장비, 세무, 정치,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 걸록과 이 쇠기운이 한 곳에 진득하게 있기보다는 움직임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십성 보겠습니다. 일간 경금이니까 빨간 동그라미 금기운이고 시계방향으로 금수, 목화, 토로 돌리고요. 그리고 경신일주니까 비겁에다가 경과 신 두고요. 자, 지장간 무임경이고요. 비식제 자기 자리에 두고 좌법으로는 장생 걸록 병이죠.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오행 재성 관성이고요. 관성은 화기운이니까 인종법으로 보면 병화는 신금을 보면 병, 정화는 신금을 보면 목욕이 되고요. 그리고 재성은 목기운이고 간목이 신금을 보면 절, 을목이 신금을 보면 태가 되는 거예요. 자, 무토 편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무토, 병좌, 걸록, 궁이에요. 병으로 앉은 인성은 공부가 진득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 자체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그것이 가오든 허세든 배경이든 여튼 열정과 흥미가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엄마는 어떨까요? 모친은 병이니까 모친도 역시 밖에서 바쁘시고 그러나 이 목기운 재성 아빠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경신당주와 돈독하고요. 비견은요, 경금이고요. 아하, 경금 스스로 지장간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외로움을 잘 타는 거예요. 또한 쟁제의 기운이 어때요? 재성을 탐하고자 함이 강한 거죠. 형제 친구도 어떨까요? 다 걸록으로 좌했으니 서로가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처럼 구는 거예요.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식신할게요. 임수고요. 장생좌 걸록궁이에요. 식신이고 장생이고 걸록까지 기결이 되잖아요. 일단 건강명이라고 하고요. 식신이니 먹고 사는 문제도 괜찮고요. 식상이 걸록이면 좀 욱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순간적인 감정 기복도 좀 강하고요. 상관이면 더 기복이 강하겠지만 식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식상을 끼고 있다 그러면 관을 극하죠. 관이 누구예요? 남편. 그리고 또 직장 명예겠죠. 마침 상관도 공망이고요. 뜻대로 안 되고 욱도 터지고 그러니까 한번 감정적인 격함이 들어오면 이 불도저처럼 변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명에게 자식운은 어떠냐? 좋죠. 자식도 잘 되고 덕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식신상관, 식상이 온전한가, 그리고 또 사주원국의 시주도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죠. 지장간에 없는 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기운 재성인데요. 절종 걸록궁, 태종 걸록궁이라고 해요. 만약에 간목절이 오면 절이니까 여기 이 경신의 육친에 해당하는 남녀 모두에게는 아버지고 또 남명에게는 부인이고 여명에게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절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거예요. 사주원국에 어딘가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 부인도 아버지도 시모도 좀 무정하고 이분들 다 한 성격들 하시죠. 절의 기운이니까요. 또 잘 끊어지겠구나. 인연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무정하구나. 을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재물 운도 절이나 태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리해요. 그러니 이 경신은 너무 돈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관성 병 목욕이고요. 화기운이니까 토기운과 화토 동법이라고 하고요. 사주원국에 병화가 있다 한다면 남자가 또는 시댁이 멀리서 물 건너 바다 건너 또는 뭐 지방이거나 다른 도시이거나 시댁이 좀 멀리 있는 남자와 인연할 여지가 높고요. 또 정화가 사주원국에 있다면 노는 게 제일 좋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멋이 중요하고 가오가 중요한 남자일 여지가 높죠. 물론 남편의 사주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남명에게 자식도 비슷해요. 병, 목욕의 자식은 공부보다는 직업과 연관해서 공부나 경험을 좀 노출시키는 것이 짱이고요. 또 병화로 오면 나와 같이 살기보다는 독립의 기운이구나 여기시면 되겠죠. 직장은요. 병, 목욕이면 일단 로테이션을 하든 움직이든 너무 정적인 직장이 안 맞아요. 목욕이면 가오 빠지는 일은 더더욱 못하고요. 너무 자기 생각에 좀 허드렛 일이다라고 느끼거나 자존심을 다친다거나 또 멋이 일단 없거나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근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순이고 경신일주니까 일간 금을 기준으로 금수, 목화토로 배치를 하고요. 일주가 걸록이고 또 지장간은 임비식이죠. 아하, 배운 걸 써먹는 직장명이 가장 맞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1번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록 제왕이고요. 지장간, 경금이 아예 들어가 앉아 있죠. 이러면 어떻다? 좀 쓸쓸하다, 센치하다. 그런데 외면은 어떠냐? 고집, 자존심, 승부욕, 주체성, 자립심. 이런 글자들이 다 경신인 거예요. 형제도 비슷한 기운이고요. 그리고 2번 식상, 장생사고요. 임수가 오면 장생이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만약에 사주원국에 개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개수, 사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임수 장생은 의식주, 건강, 여명에게 자식운도 괜찮은데 만약 사가 온다 그럼 전반적으로 반토막이 좀 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자식운이 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운이. 그러나 기본 걸록으로 기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던 일 꾸준히 하시면 되고 자식은 그래서 각자 인생처럼 쿨하게 우리 잘 살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살라고 너무 쫄지는 마세요.
3번 재성절태고요. 경신이 독립심, 주체성의 아이콘인데 왜 사업보다 직장명이라고 하느냐면요. 일단 재성이 절태라는 거예요. 재물이 일득삼실 또는 잘 고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는 명예, 나의 이름, 일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재복이 좋다라기보다는 재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재벌돼야지. 이거는 경신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육친적으로 보면 절태라는 것은 부인도 또 남녀 모두에게 아버지도 각자 도생으로 따로 또 가치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괜찮습니다. 4번 관성 목욕병이고요. 밖에서 바쁘거나 멀리 있는 남편 또는 공사다망한 남편을 만나겠구나. 다정하긴 하지만 결혼해도 여전히 다른 여자에게 좀 다정한 분일 수가 있겠구나. 감안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관성이 목욕병이면 부인 입장에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좀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요. 너무 좋은 남편인데요. 그것은 선생님의 이 사주 베이스는 여튼 관성이 목욕병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개운이 되신 거예요. 남편 사주가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중히 잘 고르셨다거나 여튼 사주를 절대값으로만 보지 마셔야 돼요. 5번 인성 목욕병이고요. 역시 인성도 목욕병이죠.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죠. 공부에 있어서는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지구력이 약하다 또 일관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 모친 유정하다라고 썼는데요. 상대적인 거예요. 부친이 재성이 절테니까 부친에 비하면 유정한 것이고요. 12신살 12운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니까 신자진 삼합을 기준으로 하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 방향, 시기를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상태,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기 때를 보고 싶다. 12신살로 보시고 그 시기에 맞춘 상황은 어떠냐. 12운성 이 보라색 글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금의 합은 을목이고요. 충은 간목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스파크는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또 빨간 동그라미는 12운성과 12신살의 이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의 조심이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에 따라서 좋기도 불리하기도 한 거라서 호불호이고요. 자, 일지 충돌 파란 스파크 뭐가 있을까요? 신금, 동착, 그리고 해수, 신의 해, 임목, 인신충, 묘목, 묘신, 원진, 귀문, 사화, 사신파, 사신은 합도 되고요. 그리고 오화, 오신, 의마, 심원이 되고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조심. 자, 해수, 임목, 묘목이 되고요.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원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신금, 자수, 축토,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자, 12신살 순으로 신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금부터 볼게요. 신금, 지살 걸록이에요. 군겁쟁제죠. 신금이 들어올 때 호불호가 있어요. 경쟁적인 체계에서는 유리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만족스럽다 할 수가 없어요. 군겁쟁제니까요. 그러나 비견이 들어오면 겁제도 마찬가지고요. 당당함이죠. 쭈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낫죠. 단지 좀 재를 극하니까 이 시기는 재물에 관해서 돈이라든지 또는 여자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신금 행운에 인목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좀 빨간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죠. 조심이고요. 유금 연살 제왕이에요. 제왕이 뭐예요? 내가 최고죠. 겁재까지 들어오니 얼마나 내가 양인의 기운 같겠어요. 신금보다 더 자기 기운이 강해진다. 카리스마,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좀 불도저 같은 그런 밀어붙임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는 거죠. 유구문의 기의 예술 기술성도 매우 발달해서요. 아이디어, 창의력, 또 기획력 좋아지고요. 다만 너무 내가 맞다가 되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러면 목소리가 더더 커지고 막 적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남명이라면 부인을 이럴 때 좀 무시하거나 또 좀 다른 여인도 눈에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죠.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전업주부라면 집에만 못 있고요. 돈 버는 일이 좀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뭘 배우더라도 이럴 때 유구문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토 월살 쇠예요. 약간 일이 말리는 것 같고 또 편인이 도식하니까 건강 또는 일의 억박이 좀 생길 순 있는데 쇠의 기운이라서 안정적이고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술토 행운 괜찮습니다. 해수 망신절이고요. 신의 해로 들어오고요. 남명에게는 이성의 운기도 들어오고 또 배우자와의 갈등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경신은 해수년에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이 챙기라는 게 꼭 병원을 뭐 자주 가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말초신경 또 자극에 의한 그런 삶의 운영만 아니면 괜찮죠. 경신일주가 원래 장수명이에요. 오래 살아요. 자수 장성사고요. 이 시기는 상관이라서 남녀 불문 조심이에요. 사업, 투자, 거래, 뭐 확장, 벌리고 사고 다 이때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예감이 좋아 뭐 그러셔도 장성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겠죠? 그런데 뭐다? 상태 상황이 뭐라고요? 사예요. 신중히 조심히 까치발로 다니시고 대신에 사니까 기획, 아이디어, 정신적인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은 아주 괜찮죠. 축토 반암묘고요. 정인인데 축토년에 축토대운은 좀 길성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꺼내서 이때 뭐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묻어 넣는 거죠. 그럼 더 뿌룩뿌룩 불려지고 잘 되는 거예요. 재물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모친의 관점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친에게 연락 자주 하시고요. 임목 역마절이고요. 움직임, 변동, 변화,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요. 돈의 흐름이 보이고 욕심도 나고 그런데 인신충이죠. 절로 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 겸손, 때가 아니다. 결과도 좀 힘들다. 그리고 좀 사고수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임모군에 인사신 형을 이루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로 안전사고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칼찬 직군, 칼 찼다라는 게 뭐예요? 뭐 군인, 경찰, 공직, 뭐 이것만 있겠어요. 각이 잡힌 직군, 여튼 이런 곳에 국가고시 시험을 친다. 그러면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승진, 승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것은 승진, 승급으로 올라가서 계속 쭉 뭐 해피 이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까지만 말하는 거죠. 묘목 육해태고요. 묘신 원진 기문이고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 갈등 재성이니까 남명에게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묘신 신경이 날카롭고 육해 성격 급하고 태 불안감이 증폭하고 뭘 하려고 해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이 안정적이다. 뭐 그러면 일시적인 이런 감정의 요동으로 끝날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아주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신이 묘목운이다. 2023년이죠. 일지신금이 사실 다 그래요. 내 가족이 경신인데 만약에 묘목 행운이 온다 그러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뭐 괜찮다 그러시고 또 자식이면 용돈 더 주고 남편이면 그래 이번엔 내가 참는다 그러시고요. 그런데 경신이 만약에 사주원국에 겁재가 많아 막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좀 폭력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경신 남편한테 맞았어. 그러면 내가 참는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예전에요. 번외 얘기긴 한데 어느 여자분이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셨는데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봐서 참는데요. 아마 40 몇 살쯤 되셨는데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때 남편 사주도 같이 봤었거든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애들 봐서 사신다지만 애들은 다 뿔뿔이 각자 도생이에요. 선생님 안 챙겨요. 참 그리고 또 안 때릴 땐 안 때린대요. 아이고 말이야 뭐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다음 달에 또 이 남자가 주목을 쥐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선생님 참지 마세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시고 죽을 각오로 덤비세요. 선생님 지금 너무 죽고 싶은 시기예요. 맞대요. 그때 대운세운이 원진 귀문이었거든요. 생활비 몇 푼에 자존심 굽히지 마시고 다음 달을 계기로 헤어질 각오로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맞았으면 진단서 끊고 또 녹음하고 뭐 그런데 그 후로 맞았으면 뭐 어떻게 된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자리가 좀 아니긴 한데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 여러분 맞으면 안 돼요. 때린 놈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사실 속은 착해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속이 터져. 스스로를 지키세요. 몸도 지키고 나의 존엄도 지켜야죠. 그렇게 살면 뭐해.
만약에 내가 완력이 안 돼. 뭐 그래도 장렬히 전사한다는 마음으로 물론 저라면 맞짱을 뜨겠지만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아셨죠? 헤어지면 내가 먹고 살기 난감해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말이 길었네요. 좀 씁쓸하네요. 자, 뭐 해야 되지? 진토 화계. 진토 화계 양이에요. 신자진 삼합의 합은 이 재물적인 관점으로는 그리 유리하지는 않아요. 일복, 먹을복, 뭐 이성복, 뭐 그런 소소한 행복은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 대의적인 결과를 낼 때는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토가 들어오면 누가 주는 거, 그런 거 받는 거 말고 내가 돈 써가면서 뭘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계약서 쓰고 투자하고 창업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와 사신파예요. 사신합도 되고요. 경신에게 사화는 뺏기는 시기다. 경신에게 사화는 예를 들면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렸어요. 이제 못 찾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돈이 나가긴 하지만 또 누가 지갑 사주고 전화 위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 경쟁자가 먼저 승진했어요. 괜찮아요.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쟁자가 간 자리가 이상할 수도 있고 좀 더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만 마시고 다음 일을 진행 못하고 끙끙 앓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이 경신의 사와 행운이에요. 오화 제살 목욕이에요. 의마시몬이라고 하고요. 일이 잘 안 된다. 경신이 오화를 보면 이때는요. 도리어 관성이니까 직장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더 주력하시는 게 나아요. 내 편일 사람을 좀 챙기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오해였다 립 서비스도 좀 하시고 뭔가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활용해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도리어 집중 잘하는 사람 데려오는 게 더 낫다 할 수가 있죠. 미토 천살 관대고요. 경신에게 천을 귀인이죠. 충돌도 없고 겉으로는 좀 실속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내실이 괜찮은 거예요. 티내지 마시고 자기 거 챙기세요. 괜찮은 정인의 운기입니다. 조심 방향 할게요. 보라색 동그라미 글자의 방향이고요. 자수, 정부, 12시 방향, 사업, 투자, 거래, 확장 아니에요. 아니야. 자, 해수, 북서 11시 방향. 이 방향으로는 그 있잖아요. 이중계약, 뭐 관행, 뭐 이런 딱히 불법은 아닌데 합법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사, 이직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임목, 동북 2시 방향, 여행 또 뭐 업상에서 여러모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신상에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묘목, 정동 3시 방향 집중 안 되고 공부 안 되고 짜증만 늘고 뭔가 좀 진득해 앉아서 뭘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셨다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사 가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좀 안 좋아지고요. 오화 정남 6시 방향 나를 피하라는 데는 좋은데 그래서 이성 문제도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신 남편이 오화 방향으로 출장을 가 또는 정근을 간다. 아하! 어떡하지? 가지마! 이러셔도 돼요. 또 경신 여명도 오화 방향에 뭔가 있죠. 만약에 여명이 자신이 좀 외롭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잘 차렸고 좀 모임이든 드라이브든 가셔도 되죠. 그리고 또 치고 빠지는 마케팅 이런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뭐 갈만하고요. 진지하게 만약에 터잡고 뭐 하는 자리로 내가 이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니고요. 나머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편법적이지만 않다 그런다면 나머지 방향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은 경신 일주로 보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신이 세대주 또는 대표자일 때 기준이에요. 경신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 조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록 12운성과 같죠? 같은 말이에요. 기운이에요. 길성이에요. 걸록을 일주로 깔고 앉아있다. 그러면 사람이 기본 반듯하죠. 설령 내가 어둠의 세계에 있어도 사람이 젠틀하고 반듯해요. 자립, 자수성가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여지동. 일간, 일지가 같은 오행이고요. 걸록과 비슷하긴 한데 자기 기준, 주도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관계가 불리하겠죠. 그리고 음욕, 간여지동이 특히 좀 그래요. 이성에 대한 욕구가 좀 있습니다.
청고성, 고독할 고자요. 외롭죠. 쓸쓸하고. 경신이 이 강성한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로움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에 이 팔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경신이 한번 꽂히면 몰고 가는 힘이 대단하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단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건강은요, 조심이고요. 금 기운이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 기운이 약한 거예요. 뼈, 관절, 신경계, 간, 눈, 머리카락, 치아, 담석 다 포함이죠. 경신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시고 저에게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로 홍보를 안 해도 제가 상담이 좀 많아요. 자랑 아니고 사실이에요. 자랑인데 사실이에요. 실은 유튜브는 저에게 좀 개인의 성취감 그리고 또 솔직히 노후 대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상담을 배제하고 사주 상담을 좀 노출 안 하고 유튜브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상담에 대한 요청이 더 많아져서요. 그래서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상담 루트를 올렸습니다. 뭐 어차피 예약제니까 예약하시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유튜브를 본다라는 것은 사주를 어느 정도는 아시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본 골자를 장착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면 상담 방식이 좀 달라져요. 사주를 모르시면 희망과 격려와 용기를 드리고 이럴 때 사주 용어는 완전히 빼거든요. 그런데 사주를 아신다 그러면 이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크하고 쿨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사실 사주를 아시면 이론적으로 가는 게 더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또 현타가 오실 수도 있어요. 자기 사주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사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고 사주를 보는 거니까 또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사주 보실 때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자, 여튼 예약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좀 은근 MBTI I거든요. 직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바운드 선호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괜히 죄송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 꼭 예약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 같이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